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제 안녕하세요. 작년에 네. 9월부터 11월까지 안녕하세요. 설문조사를 안녕하세요. 해봤더니요. 예, 오늘은 응답자의 한 80%가 좋은 소식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주말농장이나 기농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좋은 소식인데요. 그 좋은 소식이 뭐냐? 기존에 기농하시는 분들이 잘 공간이 없어서 농막을 이용해서 보통 농촌 체험을 했는데 앞으로는 농막을 사용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2024년 2월 21일 농장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거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지 규제에 관련되는 건 뭐냐면 농촌 체험형 쉼터를 아마도 곧 발표할 것 같습니다. 그 법안을 만들어서. 그래서 주로 지금 50대에서 60대, 70대 되시는 분들이 주로 농촌 체험을 많이 하고 제2의 자아를 위해서 시골을 많이 찾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금요일이나 토요일, 일요일에 농촌을 방문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방문해도 잘 공간이 없다 보니까 바로 그날 올라와야 되고 아니면 인근 여관에서 잠을 자든가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어떻게든 간에 정부에서는 농촌의 인구가 줄어드는 현상을 방지하고자 기농 기초 관련해서 규제를 농막이 아닌 쉼터 개념으로 조금 완화해서 주거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로 좀 변경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무총리실에서도 발표한 거를 보면 앞으로 저 같은 사람들이 되게 환호하고 좋아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냐, 주말에 농촌에 내려가면 지금같이 농막은 창고 개념이잖아요. 이렇게 농기구나 그런 거를 보관하는 역할을 했는데 이 농막에서는 원칙적으로 잠이나 숙식 같은 걸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지금 농촌의 현황을 보면 농촌 인구가 너무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알겠지만 다 젊은 사람들은 다 도시나 인근 밀집적으로 다 이동하는 현상이고 결국은 농촌에 남아있는 사람은 70대, 80대, 90대 되는 노인분들만 남아있다 보니까 아마 이게 5년, 10년 더 진행이 된다 하면 이렇게 신고만 농막으로 해놓고 사실상 전원주택처럼 꾸며놓고 사는 불법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시의 한 농막에서는 가상화폐 채굴을 위한 채굴기 60여 대가 가동되고 있었지만 가칭 농촌 체류형 쉼터를 도입하겠습니다. 작업을 하고 좀 체류를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면적이 필요하다. 기존의 농막은 그 요구는 충족을 시켜주지 못했습니다. 농막은 20제곱미터고요. 농막보다는 조금 큰 정도로 주거시설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체류형 쉼터를 도입하겠다는 거고 추가적으로 이해관계자에게 또 수렴하고 관련 부처 협의를 해야 됩니다. 하반기 중에 법령 개정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시골에 집을 짓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요새는 건설 자재도 많이 올랐고 농촌에 땅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농촌 체류형 쉼터는 도시민이나 주말 체험 영농인 등이 한 농촌 5억에서 지역에 6억 체류할 수 있는 정도 아니면 7억 정도는 들어가야 별장 개념의 주택을 질 수 있습니다. 도시민들의 도농 복합생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도시민들이 큰 비용을 들이지 않더라도 농촌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활 인구를 늘리고 농촌 지역의 새로운 활력을 불러일으켜 상식적으로 지역 너무 소멸 어려운 위기에 일입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농지 보존과 효율적 이용이라는 농지법의 기본 이념을 준수하되 농촌 공간의 가치를 높이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등을 같은 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나가겠습니다.
그 쉼터 같은 시골 경우에 체험을 농막도 많이 아니고 권장하고 있는데 촌주택도 아닌 제3의 그 기능이고 주된 이게 농막처럼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그런 농촌 체험이 성공하려면 전 가장 체류형 중요한 쉼터와 게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 주거입니다. 이제 주거. 구체적인 그래서 내용은 저희가 이제 추가적으로 농막 같은 경우는 보통 컨테이너 수령하고 뭐 관련 부처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6평 근데 이제 이 미만의 부분을 조만한 취지는 그 저희가 이제 작년에 컨테이너를 9월부터 갖다 11월까지 놓고 설문조사를 농막인 것처럼 보통 해봤더니요.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 그 응답자의 컨테이너 80%가 3 곱하기 6짜리 하나를 갖다 놓고 이런 의견이 생활하기에는 너무 40% 정도는 조금 환경적으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비용이 부담된다. 그 거기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뭐 여름이나 뭐 그런 데는 뭐 봄 가을에는 할 수 있지만 겨울 같은 때 아니면 이른 봄 늦가을 같은 데는 사실은 날씨도 춥고 거주 이렇게 형식이 뭐 아니거든요. 씻는 거나 뭐 그런 것도 솔직히 어렵지 않습니까? 땀 흘리고 그래서 이 농막과 그 다른 일단 개념의 옷을 갈아입거나 환복을 할 때 특히 이제 그 비농업인들을 인근 지역에 뭐 화장실이나 뭐 예를 들면 휴게실이나 아니면 뭐 그런 게 있으면 몸을 깨끗이 씻을 수 있지만 일반 시골의 농촌 지역에 그런 공중 위생 시설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땀을 흘린 상태에서 이렇게 뭐 힐링하러 갔지만 결과적으로는 조금 체력적으로 더 피곤한 그런 삶을 가지고 아마 도시로 나가는 일들이 많죠. 그래서 이런 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거는 정부에서 발표한 것처럼 그 쉼터 개념의 가족 단위 뭐 예를 들면 휴일날 뭐 자녀들하고 같이 그 시골에 내려와서 상추도 심고 고추도 심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채소들을 직접 키우고 직접 채취해서 거기서 뭐 삼겹살도 구워먹고 잠시 쉬었다가 올라오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면 결국은 도시 사람들이 다시 시골로 리사이클하는 그런 삶이 주어질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정부가 그 농막의 어떤 규제보다는 그거보다 한 단계 더 진화된 그 체류형 쉼터라는 법안을 발의를 해서 많은 분들이 시골에 내려와서 쉬었다 가는 그리고 그 시골의 많은 어르신들과 서로 교류하면서 정을 나누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위해서는 정부에서는 2월 21일 날 발표한 체류형 쉼터 도입이 시급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도 대전에 조그만한 전답이 있어서 이제 3월이면 이제 가서 이제 주말 농장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도시하고 저희 집하고 그 주말 농장 있는 거리가 한 40분 정도 거리에 있어요. 그래서 뭐 잠깐 그 일을 하고 집에 가서 뭐 씻거나 뭐 그렇게 해도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1시간이나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그런 거리에 있는 이렇게 거리가 좀 멀다 하면 솔직히 주말농장 할 때 여러 가지 제약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신고만 농막으로 해놓고 사실상 전원주택처럼 꾸며놓고 사는 불법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시의 한 농막에서는 가상화폐 채굴을 위한 채굴기 60여 대가 가동되고 있었지만 제 생각에는 한 10평, 15평 많게는 20평 이내에 가칭 농촌 체류형 쉼터를 도입하겠습니다. 보통 작업을 4인 하고 가족 체류를 하기 위해 아니면 3대가 어느 정도 산다고 면적이 하면 필요하다. 6인에서 기존의 농막은 한 그 요구는 가족이 충족을 시켜주지 못했습니다. 내려가서 잠깐 농막은 20제곱미터고요. 작물들도 농막보다는 조금 키우고 큰 정도로 뭐 주거시설도 키우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떤 삶을 체류형 쉼터를 좀 도입하겠다는 같이 거고 추가적으로 이해관계자 의견도 수렴하고 생활하려고 하면 관련 부처와 아무래도 협의를 해야 됩니다. 체류형 하반기 중에 최소한 법령 개정 15평에서 작업하려고 합니다. 20평 정도는 돼야지만 그래도 농촌 어느 체류형 정도의 쉼터를 도입하겠습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도시민이나 시설에서 주말 체험 영농인 등이 2박 3일 농촌 지역에 체류할 수 있는
임시 어떤 활동을 거주 하고 시설입니다. 도시로 최근 5도 이촌 올수 등 있을 것 도시민들의 도농, 그리고 복합생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도시민들이 대전 같은 큰 비용을 경우도 들이지 않더라도 인근에 농촌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골 생활 인구를 늘리고 많은데 농촌 지역의 새로운 보통이 활력을 불러일으켜 한 집에 지역 소멸 거의 위기에 적극적으로 어르신, 할머니, 대처하겠습니다. 할아버지들만 사는 정부는 데가 농지 되게 보전과 많아요. 효율적 이용이라는 농지법의 이렇게 기본 도시에서 이념을 준수하되 자녀들 농촌 뭐 공간의 가치를 예전 높이고 같으면 50대, 활력을 60대면 되찾을 수 정말 있도록 어른이었죠. 관련 한 법령 30년 개정 전만 등을 해도. 조속히 근데 추진해 지금은 나가겠습니다. 뭐 50대, 쉼터 60대는 같은 뭐 경우에 거의 뭐 농막도 청년이고 아니고 농촌 한 나이 주택도 80 정도 아닌 돼야 아 조금 이게 이제 농막처럼 어르신 반열에 주택수에 올라가고 포함되지 아 그래도 그런 연륜이 있구나, 경륜이 있구나. 전 체류형 이런 쉼터와 관련해 70대도 가지고는 엄청 사실 이제 젊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저도 이렇게 주변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보면 아우 뭐한 50대, 60대 같은데 수렴하고 관련 연세가 부처와 어떻게 협의를 되시죠? 해야 됩니다. 하면 근데 이제 이걸 이제 70대라고 하더라고요. 도입한 취지는 70대. 저희가 이제 작년에 그래서 9월부터 11월까지 설문조사를 유엔이 정한 청년기는 뭐 생각자의 75세라고 80% 가 하잖아요. 그 정도로 농촌 체험형 거주 시설이 필요하다. 우리의 이런 어떤 의견이 나왔고 한 40% 생명 정도는 연장이 바로 귀농 100세 개촌하기에는 시대에 주택 임대 및 신축 도래한 거는 맞는 것 부담됐다. 같아요. 이제 이런 그럼 부분들이 결국은 있어가지고 뭐 60을 저희가 이제 기준으로 기존에 했을 농막이 때 있지 60, 않습니까? 70, 이 80, 농막은 기본적으로 뭐 90 많게는 창고 이 40년을 개념이기 어떤 때문에 삶을 사실은 살까? 거기는 결국은 거주형 시설이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흙으로 불법적으로 돌아오는 거주를 하시는 삶을 분들도 있지만 그래서 살기를 원하는 이 사람들이 꽤 농막과 다른 많습니다. 저도 개념의 마찬가지고. 농촌에서 그런데 이 특히 농막 이제 개념의 비농업인들을 어떤 대상으로 조금 하는 체험형 주택 시설이 그러니까 조금 체험형 창고 체류형 개념의 쉼터, 그런 거라고 같은 하면 개념을 도입할 시골에 필요가 가- 있겠다 하는 시골이나 아니면은 주말농장이나 의견을 아니면 모아져서 어떤 그 농사 부분을 체험을 하기 위해서 하기로 결정을 한 굳이 거고요. 시골에 안 이 갈 부분에 것 대해서는 같아요. 이해관계자 의견을 그래서 좀 추가적으로 뭐 수렴을 한 최소한 관련 뭐 법령 개정 민박 절차 펜션 정도 구체적으로 농촌 아니면 체류형 1박 2일 쉼터를 정도 어떻게 할 수 것인지는 있는 추가적으로 그런 올 상반기 주거 중에는 환경이 만약에 정부에서 의견 수렴 절차와 올 관계부처 협의를 상반기 거쳐서 때 하반기 법안을 중에 발의하고 법령 하반기 개정 때부터는 하려고 합니다. 어느 정도 가시적인 그 법안이 나와서 하반기 때 실질적으로 주말농장이나 귀농 기촌하시는 분들한테 혜택이 들어간다고 하면 저는 이거는 정말 획기적인 하나의 이렇게 복지 이상의 어떤 혜택이 갈 것 같아요. 그 체류형 쉼터와 관련된 부분들도 이 부분이 뭐 예를 들면 펜션이라든지 나이 50대, 60대 대부분이 뭐 등산을 간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개인 자기 개발을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작은 면적입니다. 귀농해서 그 지금 현재 아기자기하게 농업인들이 상추, 고추, 배추나 채소를 심어서 그거를 채취해서 먹는 거를 아까 이제 되게 큰 기쁨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0.1헥타 미만의 저도 마찬가지지만 대가지고는 정부에서 지금도 어떻게 됐든 간에 주말농장 빠른 시일 할수 내에 있도록 돼 있거든요. 체류형 쉼터를 그러면 법안 그 발의하고 0.1헥타를 그게 저희가 대통령 시행령으로 0.1헥타만 해도 300평이거든요. 뭐 여름 전후해서 작업을 하고 이게 법안이 통과된다고 하면 저는 어느 정도 아, 면적이 필요하다 하는 아마 그런 윤석열 부분이거든요. 기존의 정부가 농막은 한 것 중에 가장 큰 그 요구는 충족을 시켜주지 못했습니다. 복지 혜택이 아닌가 농막은 생각을 합니다. 20제곱미터고요. 여러분 농막은 기본적으로 마음 졸여가면서 농막에서 이렇게 잠도 자고 이렇게 어떤 여가를 활동했던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이제 귀농을 해서 아니면 주말농장에서 합법적으로 편안하게 어떤 자유로운 힐링을 할 수 있는 시대가 곧 올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기대가 큰데 크지 않을 걸로 아무래도 그런 시선이 좀 바뀐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신고만 농막으로 많은 해놓고 사람들이 사실상 전원주택처럼 농촌으로 꾸며놓고 사는 불법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젊은 특히 사람들이야 제주시의 한 좀 농막에서는 가상화폐 세상 구경을 채굴을 위한 많이 채굴기 해야 되니까 60여 대가 뭐 그런 가동되고 게 있었지만 가칭 농촌 체류형 쉼터를 한정이 도입하겠습니다. 있지 않습니까? 작업을 하고 그래서 좀 체류를 하기 위해 정부가 가지고는 이 어느 정도 면적이 필요하다. 농촌의 기존의 농막은 그 체류형 요구는 쉼터 충족을 시켜주지 개념에 못했습니다. 민박이나 농막은 펜션급의 어떤 20제곱미터고요. 농막보다는 시설을 조금 큰 허가를 정도로 해준다고 하면 주거 시설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마 체류형 쉼터를 도입하겠다는 거고 추가적으로 이해관계자 의견도 수렴하고 단위 관련 부처 아니면 협의를 해야 됩니다. 하반기 중에 법령 개정 작업 지방에도 되게 하려고 합니다. 많이 시골에 가서
실화가 올라올 것 농촌 같아요. 체류형 쉼터를 도입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이번에 농촌 체류형 쉼터는 농촌실에서 도시민이나 주말 요거를 체험 영농인 등이 아마 농촌 모니터링을 지역에 체류할 많이 수 했을 것 있는 같아요. 임시 그리고 거주 시설입니다. 뭐 이렇게 최근 체류형 5도 이촌 쉼터를 등 도시민들의 만든다고 해도 도농 복합 생활 수요가 여기에는 증가하고 거기에 있는 합당한 추세입니다. 법률에 도시민들이 큰 따라서 비용을 들이지 진행을 않더라도 하면 농촌 되는데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거기에는 또 함으로써 불법적으로 또 생활 인구를 늘리고 상하게 뭐 농촌 지역의 새로운 민박이나 활력을 아니면 그거를 불러일으켜 또 다시 지역 소멸 위기에 펜션화하고 하는 대처하겠습니다. 그런 정부는 일이 벌어질 수도 동기부족과 있는데 효율적 이용이라는 그거는 문제법의 기본 이념을 각 준수하되 농촌 공간의 가치를 높이고 행정자치센터 활력을 뭐 되찾을 옛날 수 동사무소 있도록 같은 관련 법령 경우도 개정 등을 조속히 그런 복합센터에서 조금 관리 감독만 잘한다고 하면 아마 펜션을 짓고서 사업하는 사람들은 잡아낼 수 있고 또 동네에서 오담된 식으로 그런 거는 자발적으로 전 체류형 쉼터 관련해 가지고는 그 사실 이제 동사무소에 구체적인 이렇게 내용은 자진 신고해서 저희가 이제 추가적으로 원활하게 이런 불법적인 이해관계자 행위만 의견도 수렴하고 없다고 하면 관련 부처와 제 생각에는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쉼터 도입은 도입한 취지는 절박하다. 저희가 이제 작년에 빨리 도입을 해야 된다. 9월부터 그렇게 11월까지 생각을 합니다. 설문조사를 좀 실시를 해봤더니요. 그러면 저는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응답자의 한 맨날 80%가 그 농촌 체험형 주말 농장 거주시설이 가서 필요하다.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의견이 그리고 나왔고 한 40% 정도는 맑은 바로 공기하고 귀농 귀촌하기에는 주변에 주택인데 이렇게 미신축 비용이 산과 부담된다. 뭐 이렇게 이제 이런 강들이 부분들이 보통 있어가지고, 있고 아니면 하천들이 저희가 이제 기존에 농막이 주로 있지 않습니까? 왜 농사 짓는 지역은 이 물 수로가 발전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는 거주형 시설이 아니거든요. 뭐라고 할까요? 물론 이제 불법적으로 일반 도시보다는 거주를 하시는 공기가 분들도 있지만 되게 청명하고 그래서 이 농막과 여름 다른 같은 때도 개념의 온도가 한 1, 농촌에서 2도 정도가 특히 이제 이 비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산 하는 쪽에 있는 체험형 주택, 그런 체험형 농촌들은 체류형 쉼터 온도가 좀 낮잖아요. 같은 그래서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여름에 있겠다. 더위를 피해서 식으로 어떤 의견을 이제 모아져서 생활을 할 수도 이제 그 있고. 부분을 이제 하기로 그러니까 뭐 제 결정한 거고요. 생각에는 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이해관계자 의견을 좀 추가 농막 개념보다는 한 쉼터 후에 개념으로 관련 만약에 법령 전환이 개정 되고 절차를 바뀐다고 거쳐서 하면 구체적으로 정말 농촌 많은 쉼터를 어떻게 할 40, 것인지 한 50대, 추가적으로 상반기 60대의 중에는 인구 분포가 예를 들어서 한 절차와 협의를 한 거쳐서 300만 상반기 중에 명이라고 법령 하면 작업을 제가 하려고 합니다. 볼 때는 최소한 한 50만 명 정도는 50만 명 정도는 아마 귀촌, 주말 농장, 뭐 휴일을 시골에서 보내는 일들이 많지 않을까.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시골에 이렇게 작은 텃밭 개념이나 그런 거를 또 체류형 쉼터와 하기 위해서도 이 그냥 부분이 뭐 펜션이라든지 이렇게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좀 뭐라고 단계별로 많은 발품을 팔면서 그거하고는 좀 이렇게 차이고요. 시골의 농토를 체류형 쉼터는 찾아다니지 작은 않을까. 면적입니다. 그러다 예를 보면 들어서 자연적으로 시골에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버글버글해지고 옛날 한 1980년 정도만 소유를 하는데 해도 시골에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시대로 다시 이렇게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1헥타 미만에 대해 하지만 가지고는 이런 법안이 빨리 지금도 통과되기를 주말 원하고 농장식으로 소유를 할 저도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합법적으로 그러면 쉼터를 그 0.1헥타를 적은 돈으로 저희가 소유를 해가지고 잘 만들어서 0.1헥타가 토요일에 300평이거든요. 쉴 수 있는 그런데 그런 거기서 날이 빨리 왔으면 주말에 좋겠습니다. 작업을 하고 좀 여러분, 체류를 하기 위해 가지고는 정부가 어느 정도 면적이 필요하다 농막 개념이 하는 아닌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쉼터 기존의 개념의 농막은 그 어떤 삶의 요구는 질을 충족을 시키지 주말 농장의 못했습니다. 삶의 질을 높이기 농막은 위해서 20 이런 제곱미터고요. 법안을 만든다고 하니 그리고 좀만 기다려주면 아마 주거용 시설이 우리 아니기 같은 때문에 그런 그래서 취미를 이제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농막보다는 정말 큰 정도. 좋은 일이 벌어질 것 그래서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외국에 기대해 다른 보겠습니다. 건지 해서 여러분, 농막보다는 좀만 우리 조금 큰 참고 정도로 주거 시설을 기다려 봅시다. 들어가야 되기 그러면 때문에 정말 체류형 쉼터를 시골에서 도입하는 멋들어지게 거고, 힐링하면서 기존의 농막과 자연과 같이, 흙과 이 채소들과 있어가지고 거기에 여러 가지 경관을 해친다든지 즐거운 삶들이 이분이 함께 할 것 펜션을 같습니다. 연출된다든지 여러분, 하는 그런 문제는 그날을 있지 위해서 않을 걸로 보고 있고요. 기다립니다.